여러분, 혹시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웹사이트 하나, 아니, 나라 전체의 인터넷을 그냥 멈춰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냐고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디도스, 즉 DDoS 공격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력한 사이버 무기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 뒤에는 어떤 동기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디도스 공격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저 문이 바로 서버고 사람들이 데이터 요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씩 드나들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그런데 갑자기 수백만 명이 저 문으로 동시에 밀고 들어오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문은 꽉 막히고 결국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되겠죠. 네, 이게 바로 디도스, 디지털 스탬피드의 기본 원리입니다. 정상적인 사용자들이 서비스에 접근하는 길 자체를 그냥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떻게 오늘날 가장 무서운 사이버 위협 중 하나로 발전하게 된 걸까요? 자, 이제 그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서 평범한 장난이 어떻게 지정학적인 무기가 되었는지 그 진화 과정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역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진짜 놀라운 건 최초의 서비스 거부, 즉 DOS 공격이 1974년에 고작 13살짜리 소년의 호기심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7년쯤 되니까 최초의 디도스 도구가 나오면서 공격이 점점 조직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어나니머스 같은 핵티비스트 그룹들이 나타나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수단으로, 심지어는 나라들끼리 싸우는 사이버 전쟁의 무기로까지 진화하게 된 겁니다. 그럼 DOS하고 DODS, 이게 정확히 뭐가 다른 걸까요? 핵심은 분산이라는 단어, 바로 이 한 글자에 있습니다. DOS는 공격자 한 명이 문을 딱 막고 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DODS는요, 수백, 수천 개의 다른 곳에서 동원된 군대가 동시에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니까 훨씬 더 강력하고 도대체 공격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찾아서 막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거죠. 디도스 공격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네트워크 자원 공격입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건물의 수도관을 그냥 몽땅 막아버리는 거예요. 물이 아예 못 들어오게요. 바로 UDP 플러드, 그러니까 UDP 플러드나 TCP 심 플러드, 즉 TCP 심 플러드 같은 공격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말 그대로 인터넷 회선 자체를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자원 공격인데요. 이건 수도관은 괜찮은데 건물 안에 있는 직원들한테 계속 말을 걸어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HTTP 플러드 같은 게 대표적인데, 서버가 너무 바빠져서 다른 정상적인 손님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공격자들이 이런 디지털 대혼란을 일으키려고 실제로 어떤 도구랑 방법을 쓰는지 그들의 무기고안을 한번 슬쩍 들여다보겠습니다. 디도스 공격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 바로 봇넷입니다. 이게 뭐냐면 악성 코드에 감염된 수만 대의 일반 컴퓨터들로 만들어진 거대한 네트워크, 일종의 좀비 군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PC, 나 노트북, 심지어는 스마트폰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자의 병사가 되어서 특정 목표를 공격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노익나 호익 같은 도구들은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인터넷에서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게 만들죠. 반면에 슬로우로리스나 RUDY 같은 저속 공격 도구들은 아주 작은 트래픽으로도 서버를 마비시킬 수 있어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탐지하기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아니, 근데 해커들은 도대체 왜 이런 공작을 하는 걸까요? 그 동기는 사실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돈을 노리는 사이버 범죄, 어떤 정치적 신념을 알리려는 핵티비즘, 경쟁사 정보를 빼내려는 스파이 활동, 그리고 국가 간의 분쟁이 디지털 세상으로 번진 사이버 전쟁까지.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공격의 규모나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 차트 하나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기업 보안 담당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디도스 공격이 무려 45.96%로 무단 접근이나 지능형 지속 위협, 즉 APT보다도 더 두려운 위협 1위로 꼽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디도스가 기업 비즈니스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네, 위협이 정말 거대하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좀 바꿔서요. 이 거대한 디지털 홍수에 맞서서 우리의 요새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그 방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도스 공격을 막는 핵심 과정은 바로 탐지와 우회에서 시작됩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제일 먼저 비정상적인 트래픽 패턴을 탐지해내는 게 첫걸음이에요. 일단 공격이다 라고 식별이 되면 들어오는 모든 트래픽을 스크러빙 센터라고 불리는 전문 방어 시설로 우회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쁜 트래픽만 싹 걸러내는 정화 과정을 거치죠. 마지막으로 깨끗해진 정상 트래픽만 원래 목적지로 안전하게 반환하는 겁니다. 역시 최고의 방어는 미리 준비하는 거죠. 공격을 당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걸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한 보안 정책을 세우고 비상시에 누구한테 연락해야 하는지 연락망을 갖춰두는 것도 필수입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규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작동하는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둬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공격이 시작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도 둘째도 당황하면 안 됩니다. 침착하게 준비해둔 비상 대응팀에 바로 연락하고 어떤 유형의 공격인지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고객이나 외부와 소통할 창구를 미리 정해두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공격 방법도 더 교묘하고 강력해지겠죠. 자, 이제 이 끝나지 않는 사이버 전쟁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예측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는 솔직히 좀 암울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격이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망가뜨리는 걸 넘어서 우리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해킹당한 신막조율기나 자율주행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죠? 또 데이터를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사이버 랜섬은 점점 더 늘어날 거고 전력망이나 수도 같은 국가 핵심 인프라가 멈춰서는 일도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세상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기술 전문가들만의 숙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디도스 공격의 세계를 함께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내용이 복잡한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가 다음에도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